이번 시간은 스타트업과 엔젤 투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금융팀 정호영 팀장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 엔젤 투자란, 엔젤 활성화 제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지원사업, 타 기관의 금융지원사업 이렇게 5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맨 먼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어떤 투자자가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을 거쳐 실증과 초기 사업화, 양산화로 이어지는데 이때 창업 3년 정도를 맞이하면 어려운 단계라고 일컫는 소위 데스밸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시장 진입 및 성장 진입을 하게 되고 기업이 성숙 단계로 가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진출이나 IPO 또는 M&A를 거치게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폐업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엔젤 투자는 주로 창업기업의 초기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창업하고 초기 사업화 및 양산화 정도까지에 걸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를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벤처캐피탈, 우리가 일반적으로 VC라고 부르는 투자자도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차이점을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엔젤 투자 이후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투자 활동을 합니다. 엔젤 투자자는 앞서 말한 대로 창업 초기, 우리가 시드 단계라고 부르는 단계에서 주로 투자를 하고 VC는 초기 기업도 투자를 하지만 후기 성장 단계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역시 엔젤 투자는 몇 천만 원에서 1억, 5억 미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VC는 10억, 50억, 100억 이상도 투자하는 등 그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의 투자 동기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므로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엔젤 투자자는 친분이나 인연을 통해 기업 발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VC는 투자금 대비 중간 정도 또는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친분이나 인연보다는 투자 설명회를 통한 활동으로 투자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엔젤은 자금 지원과 함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자문이나 노하우를 알려주는 멘토의 역할도 있는데 VC 역시 자금 지원과 함께 피투자 기업의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자문과 네트워크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재원은 엔젤의 경우에는 개인 자산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VC는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엔젤의 경우에도 엔젤 클럽 차원에서 투자 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엔젤은 말씀드린 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향을 보이는데 VC는 중간 정도의 위험과 중간 정도의 수익, 때로는 높은 수익도 기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엔젤은 비교적 적은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VC의 투자금은 엔젤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중간 정도의 수익을 얻더라도 엔젤과 비교했을 때 투자 수익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엔젤과 VC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엔젤 투자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젤 투자의 정의를 보면 창업 또는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 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해주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투자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엔젤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유래되었는데 당시 작품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공연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오페라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준 마음씨 좋은 후원자라는 의미로 엔젤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그럼 엔젤 투자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투자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투자할 기업을 찾겠죠. 투자할 기업을 찾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분이나 인연으로 찾기도 하고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찾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에도 엔젤클럽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창업기업 멘토로서도 활동하시면서 본인이 투자할 기업을 찾기도 합니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문가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 기업의 성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주위의 엔젤들과 함께 투자를 하는 형태이죠. 이렇게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하면 대표이사의 능력, 기업의 사업성, 기술성, 성장성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성, 기술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대표이사의 능력과 역량, 인성 등을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일수록 기업의 핵심 역량이 미완성인 경우가 많고 매출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가능성이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개별 투자 설명회나 기업 실사, 투자 조건 협상 등을 거쳐 여러 엔젤 투자자를 모시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엔젤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투자는 크게 개인형 엔젤 투자자와 법인형 엔젤 투자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엔젤 투자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엔젤 투자자가 있고요. 다음으로 전문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전문 개인 투자자는 엔젤 투자자로서 투자 전문성 및 경영 멘토링 능력을 갖추고 있고 투자 실적, 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엔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엔젤 클럽은 개인 엔젤들의 모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인 투자 조합은 투자를 목적으로 중기부의 등록 절차를 받은 조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형 엔젤 투자자는 적격 엔젤 투자 전문회사, 적격 벤처기업, 창업 지원기관 등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됩니다. 그럼 전문 개인 투자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 개인 투자자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아래의 조건을 갖춘 투자자를 대상으로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투자 금액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때 피투자 기업이 벤처 기업이거나 기술 혁신형 기업이거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어야 합니다. 경력 역시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장법인의 창업자 또는 등기이사이거나 투자심사 경력 2년 이상,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이공계나 경상계열의 박사 등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전문 개인 투자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도 전문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개인 투자자로 등록이 되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은 벤처 기업 인정을 받게 되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 보통 투자자들에 비해 많은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지며 그리고 전문 개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태펀드의 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한 개인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 육성하는 엔젤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엔젤 클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클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와 경영 지도 등 멘토링을 해주는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결성 요건이 있는데 먼저 회장, 총무 등 조직을 갖추고 최소 5인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투자 실적을 보유한 회원도 있어야 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 교육을 이수한 자가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투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5천만 원 이상의 신주 투자 실적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12개의 엔젤 클럽이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엔젤 클럽은 3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비해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참고로 서울은 146개의 엔젤 클럽이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는 2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에서는 선배 엔젤 클럽이 후배 엔젤 클럽과 함께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하고 공동 투자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역 엔젤 투자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금 중요한
개인 투자조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의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조합을 말합니다. 등록 요건으로는 출자금의 총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1좌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좌라는 것은 개인에게 투자금을 모으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자를 투자한다고 하면 투자 금액은 1천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여야 하고요. 업무 집행 조합원은 출자 지분의 5% 이상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 집행 조합원은 우리는 제너럴 파트너, GP라고 부르는데 GP는 투자조합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합니다. GP는 펀드 운용사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여 펀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펀드를 결성합니다. 펀드를 결성한 후에는 실제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투자 이후에도 기업 관리 육성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에는 투자한 지분을 매각하고 확보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도 GP의 역할입니다. 이 GP도 투자조합을 만들 때 총 출자금의 최소 5%는 출자하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 1억 원으로 개인 투자조합을 만들면 500만 원 이상은 GP도 출자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등록 요건은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투자조합을 만들고 5년 이상은 투자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청산을 하라는 뜻인데요. 투자조합을 만들고 5년 이내에는 청산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투자받은 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몇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개인 투자조합의 경우 몇 가지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투자조합은 소득 공제 혜택과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 공제 혜택은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투자 대상, 즉 벤처기업 투자 직전 연도 R&D 지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에 조합원 출자 비율만큼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3년이 경과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하여도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GP들이 투자자를 모을 때 이런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므로 투자자를 모으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기업에 투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가 매칭을 신청하게 되면 선투자 금액의 일정 배수, 1 내지 2.5배 내에서 매칭 투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엔젤 투자자의 안목을 어느 정도 신뢰하여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므로 엔젤 투자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적격 엔젤 투자자들이 1번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고 2번 매칭 투자 신청을 하면 엔젤 투자 매칭 펀드에서 3번으로 투자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때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모태펀드, 지역금융기관, 한국벤처투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자를 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젤이 투자하였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매칭 투자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회계실사, 심사역 실사, 적격 판정회의 등을 거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을 하고 투자를 실시합니다. 최근 투자 승인율은 대략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칭 펀드는 개인의 사적 투자금이 아닌 세금으로 조성된 투자금이기 때문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도 물론 살피지만 기업과 대표자의 도덕성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격 엔젤 양성 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앞서 설명드린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교육 과정으로 이 과정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엔젤들이 매칭 펀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매칭펀드를 받게 해주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피투자 기업의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매칭펀드를 받고 난 뒤에 투자금을 바로 돌려받는 등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여 고소고발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엔젤들은 잘 몰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개설하였고 엔젤 투자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과 함께 윤리 교육을 커리큘럼으로 하여 본 교육을 이수한 엔젤을 적격 엔젤이라 하고 엔젤 투자 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게 만든 교육제도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엔젤은 최소한 위와 같은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음은 개인 투자조합 GP 양성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주체인 GP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요. 개인 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 방법, 사업계획서 검토 요령, 기업 가치 평가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GP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투자자가 되려고 하고 본인이 GP가 되어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해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개인 투자자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본 교육은 앞에 설명드린 전문 개인 투자자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전문 개인 투자자는 이 교육을 듣지 않아도 일정한 투자 규모나 투자 기간을 유지하게 되면 중기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본인이 투자 경력이 없거나 기술사나 박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데도 투자자로서 전문성을 갖고 싶다 하고 할 때 본 교육은 앞서 설명드린 전문 개인 투자자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전문 개인 투자자는 이 교육을 듣지 않아도 일정한 투자 규모나 투자 기간을 유지하게 되면 중기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본인이 투자 경력이 없거나 기술사나 박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데도 투자자로서 전문성을 갖고 싶다고 할 때 본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되면 전문 개인 투자자로서 중기부에서 인정해주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게 창업기업과 엔젤 투자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몇몇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대구 스타트업 리더스 포럼이라는 투자 설명회와 리더스 펀드를 설명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혁신 지원 기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을 통한 더 새로운 세상. 창업도시 대구를 열어가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격월로 리더스 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리더스 포럼은 주력 기업과 창업 기업 간 주기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혁신과 투자 활성화 등 자생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지역의 대표 엔젤 투자 포럼입니다. 이를 통해 170여 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했으며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로서 튼튼한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리더스 포럼은 기술 창업으로 지역의 미래를 밝힐 무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창업인들의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대구시의 리더스 포럼 펀딩은 엔젤 투자자가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서 대구시가 투자한 금액의 1:1 비율로 다시 또 투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구 스타트업 리더스 펀드는 리더스 포럼에 참여한 기업이 엔젤 투자를 받게 되면 최대 1억 원의 매칭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지원 사업과 연계 시 최대 2.5배의 매칭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리더스 펀드와 엔젤 투자금을 포함하여 최대 7억 원의 투자금 유치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엔젤 투자자는 더 높은 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더불어 선순환적인 투자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년 11월에 창업을 하였는데요. 18년 9월에 리더스 포럼을 통해서 최초의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팁스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C랩 사업에 선정이 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선정과 후속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뽀로로 퍼즐 스타터라는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동안 리더스 포럼을 통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계 협력,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창업가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포럼 참여 기업의 평균 매출 및 고용, 투자 성공 비율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매출 총액은 2018년도 대비 약 3배 이상 가파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더스 펀드 운영 방법을 보완하고 투자 규모의 확대, 그리고 보다 많은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모이는 장으로서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후속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민간 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더불어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구 스타트업 화이팅! 스케일업을 위한 빠른 길, 대구 스타트업 리더스 포럼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대구 스타트업 화이팅!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센터에서는 매 짝수월 마지막 주 수요일, 즉 2, 4, 6, 8, 10,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리더스 포럼이라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 여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 설명회는 2016년도부터 개최하였고 2020년도에 30회차를 개최하여 170여 개의 스타트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대상이 되고 한 회차에 5, 6개사 정도의 창업기업이 무대에 서게 되는데 무대에 서기 전에 투자 설명회 발표 자료를 전문가가 1대1로 코칭을 하므로 보다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투자 자료 및 발표 스킬을 알려줍니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 내외 투자자를 20에서 30명 정도 모시고 네트워킹을 주선하고 있는데 평소에 투자를 받고자 하지만 투자자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대표님들께 많은 투자자와의 만남을 도와드리는 행사입니다. 리더스 포럼과 함께 투자를 지원하는 대구 스타트업 리더스 펀드라는 투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제도를 대구시에서 벤치마킹하여 만든 프로그램으로 리더스 포럼에서 발굴된 창업기업이 엔젤 투자를 받을 경우 최대 1억 원을 매칭해주는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리더스 펀드를 투자받은 기업 중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서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신청도 지원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창업기업은 매칭 펀드를 2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지원 기관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기술창업기업 보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력 있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창업 후 1년 이내의 사업은 100% 전액 보증을 해주고 5년 이내 기업은 95%, 7년 이내 기업은 90% 보증 비율로 지원해줍니다. 이와 함께 보증료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역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하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의 기술을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가능 금액을 제시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 당초 제시한 금액에 대해 보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창업은 5억 원, 전문가 창업은 15원까지 가능하며 보증 비율은 100% 전액 보증을 해주며 보증료 역시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들이 도전해 볼 만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 초기 성장에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텝업 준비 및 도전 보정과 퍼스트 펭귄 보증 및 플러스 보증의 4단계로 구분하여 보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자 중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도전해 볼 만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앞서 설명드린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과 비슷한 제도로 생각되는데요. 일정한 창업교육, 컨설팅을 이수한 예비창업자나 지식재산권 사업화 예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500만 원 한도 내에서 90%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은행, 대구테크노파크 등의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좀 더 자세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센터에서는 대구광역시 창업지원 사업 안내라는 책자를 매년 발간하여 인쇄본도 제작하고 대시라는 대구 창업허브 사이트에도 올려놓으니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업기업과 엔젤 투자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